그러니까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파킹 통장 같은 게 거의 뭐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3.5%대다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매력적인 게 일단 우대금리 이런 게 없어요. 4.5%짜리 적금, 뭐 3%짜리 파킹 통장 이런 거 봐가지고 와우 해서 들어가 보면은 기본금리 1.5%, 기본금리 2%, 우대금리가 너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2% 채워줄게 이런 거 조금 많이 보셨었죠. 그런 게 금융 ETF는 없습니다. 약간 고목나무 스타일 금리가 3.5%요? 그럼 나도 3.5%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안정지향형 찐짜리들에겐 아주 김짬부. 짜잔!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들 김짬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 예적금도 해봤고 파킹 통장 그것도 해봤고 CMA까지 해봤다고. 근데 뭔가 나의 저축 도파민을 조금 더 건드려줄 무언가가 없나? 이런 고민하는 찐짜리들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진짜 이것까지 알면 뭐야 나 저축의 신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바로 금리형 ETF인데요. 아니 뭐 금리 ETF 둘 다 어려운데 그걸 또 심지어 묶어놨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눈 감고 한번 유추해보는 거예요. 금리형 ETF 단어 그대로 금리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ETF 즉 금융 상품이에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추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뉴스 많이 보지 않았어요? 금리가 치솟습니다. 고금리입니다. 근데 금리에 비례해서 이자를 주는 ETF 상품이라면 이거 오히려 괜찮을지도 하면서 제가 뜯어보기 시작한 거죠. 금리는 현재 돈의 값어치거든요. 이 현재 돈의 값어치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검색하면 돼요. 지금 2024년 7월 기준 금리가 3.5%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파킹 통장 같은 게 거의 뭐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3.5%대다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금리형 ETF 차트를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 시대에 딱 맞는 상품인데 물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 상품이긴 해요. 이런 고민을 좀 드실 거예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어떡해요? 물론 금리가 내려갔어. 예를 들어 3.2%, 3%, 2.8%까지 내려갔으면 그때 또 그때에 맞는 조금 더 좋은 파킹 통장이나 CMA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3.5%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3.5% 점점점 줄어 들어갈 때 뭔가 마이너스 금리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면 그때 돈을 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가 될 일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수익률이나 원금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는 예적금 상품, 파킹 통장, CMA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율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는 가장 이 앞단에 금리형 ETF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금융상품의 정답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때 나의 상황에 맞는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오늘 금리형 ETF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매력적인 게 일단 우대금리 이런 게 없어요. 4.5%짜리 적금, 뭐 3%짜리 파킹 통장 이런 거 봐가지고 와우 해서 들어가 보면은 기본금리 1.5%, 기본금리 2%, 우대금리가 너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2% 채워줄게 이런 거 조금 많이 보셨었죠. 그런 게 금리형 ETF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CMA도 1,000만 원 이하까지는 3.6%, 1,000만 원 이상 여기다 돈을 넣을 경우에는 3.2%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어떤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은 한도가 있기도 해요. 근데 금리형 ETF는 한도가 없습니다. 1,000만 원 넣든 2,000만 원 넣든 억을 넣든 10억을 넣든 어쩔 상관없어. 말 그대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삼성전자, 카카오 그런 주식을 살 때 여기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 금리형 ETF는 약간 고목나무 스타일 금리가 3.5%요? 그럼 나도 3.5%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공부 10초에서 20초만 할게요.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상품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급속도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사람들의 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ETF가 뭐지라고 탑5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중 3개가 탑5 중에 3개가 무려 금리형 ETF인 거예요.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가 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이 될 일은 없고 근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으니까 모두가 약간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ETF계의 시가총액 탑5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 3개가 금리형 ETF였어요. 타이거, 퍼덱스 여러분 이렇게 써있는 게 이제 증권사 이름이에요. 타이거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포덱스가 삼성 자산운용.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막 CD, KOFR, 코퍼 막 이런 게 보이죠. 금리형 ETF는 어떤 금리를 따라가냐 즉 금리 주제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그게 CD 금리 그리고 코퍼 금리입니다. 좀 어렵죠? 괜찮아. 제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CD 금리는 뭐냐면 신용등급 AAA 즉 안정적인 신용등급 최상위 7개 은행의 예금 금리입니다. 그리고 코퍼 금리는 국공채 같은 국가 등급의 신용에 따른 금리예요. 뭐라는 거야? 깔끔하게 말해서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안전성으로 사실상 둘 다 안전하기 때문에 코퍼 할까 CD 할까 이런 고민보다는 어떤 게 더 수수료가 낮지? 어떤 상품의 금액대가 나랑 좀 잘 맞지?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깔끔하게 ETF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특정 ETF를 추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는 방법 이런 거 막
특별하지 않고 여러분 주식 사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탑5 중에 3개를 좀 뽑아봤어요. 1위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는 1주당 7월 중순 촬영 기준으로 104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는 54,000원 정도, 그리고 코덱스 코퍼 금리 액티브는 107,000원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금리는 가장 높고 수수료는 좀 적은 걸 사고 싶어가지고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100만 원짜리를 한번 사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적인 운용 보수만 제가 적은 거고요. 여기에 뭐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더하면 이 상품에 따라서 0.01%에서 0.03%까지 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금리형 ETF를 어떻게 사는 거야?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NH 나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 딱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 주식 현재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식 현재가로 들어가면 여기서 주식 종목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최근 전체 ETN,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쭉쭉 있는데 여기서 저는 ETF에다가 이제 선택을 넣고 그 다음에 CED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쭉 뜨죠. AC, 하나로, KB스타, 코덱스, 타이거, 히어로즈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이걸 한번 사보려고 해요. 141,690원. 여기를 사시면 돼요. 이렇게 딱 누르고 매수. 그래서 한번 제가 1주 100만 원짜리 한번 사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만 원짜리도 한번 사볼게요. CD 금리 타이거 KIS 이것도 54,605원. 이것도 매수. 이렇게 주식 해봤던 찐짜리들한테는 정말 전혀 어렵지 않은 거고, 주식 안 해봤던 찐짜리들은 좀 무서울 수 있는데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금을 드는 것도 있지만 뭐랄까? 이제는 좀 적금 상품을 약간 사는 느낌이랄까? 금융상품 ETF를 사는 거다. 근데 그게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이자율이 파킹 통장이나 CM보다 높다. 당연히 주식과 똑같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매도할 때 내가 만약 여기서 수익금을 벌었어요. 거기에 대한 15.4%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우리가 적금에서 이자 받으면 이자 소득세 내듯이. 장단점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장점은 일반 적금, 파킹 통장, CMA보다 이율이 높고요. 안정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다.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대금리 이거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만한 금리 줍니다. 이런 우대금리 없고 금리가 3.5%면 나도 3.5%야.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리고 얼마까지만 가능합니다. 한도 같은 거 없고요. 내가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돼요. 얼마를 넣든 그 금리만큼 이자를 준다. 또 두 번째 장점은 일복리, 매일 이자가 붙어요. 오른 금액만큼 내 원금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찐 복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고금리 시대에 맞는 안전한 투자처인 것 같다. 금리가 높은 이 시기에 ETF 공부할 겸 시도해보기에 너무 좋은 상품이다.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당연히. 단점 첫 번째는 주식, ETF 이런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거 치곤 수익률이 막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안정지향형 찐짜리들에겐 아주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 수수료라는 게 붙어요. 평균 0.03에서 많게는 막 0.08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초단기 파킹 통장용으로는 좀 비추해요. 금보다 조금 더 한도 없고 우대금리 없고 좀 더 깔끔한 상품 없나? 조금 안정적인 거 없나? 이런 거 찾는 찐짜리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적금을 넣고 거기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소득세 15.4%를 내듯이 얘도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형 ETF 1년을 넣었어. 1년 동안 번 돈이 이자로만 100만 원이야. 그러면 15.4%니까 15만 4천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ISA 설명드렸었죠. ISA에서 내가 만약 금리형 ETF를 만들었다? 그러면 한도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쏠쏠한 꿀팁이겠죠. 그래서 내가 가입한 그 상품의 한도 내까지는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안 붙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적금이나 이런 파킹 통장은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주식 상품이다 보니까 매도해본 찐짜리들은 알 텐데 주식을 매도하고 대부분 2, 3일 뒤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출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뭔가 급하게 돈을 뺄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오늘 이렇게 파킹 통장만큼이나 안전한데 이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금리형 ETF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ETF 하면 뭔가 좀 막연하고 주식, 금융상품 이런 게 좀 막연했던 찐짜리들도 해보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액이라도 조금씩 아까 5만 원짜리 그런 거 넣어보면서 ETF가 이런 구조구나 약간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좌에서 놀고 있는 돈을 파킹 통장까지 옮기는 것까지 해는 아주 대견한 찐짜리들은 이렇게 여기 ETF 사는 것까지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벤트 상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이 고목나무 같아요.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진짜 바쁜 찐짜리들에게 오히려 좀 더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적금하는 찐짜리들, 돈이 요즘에 조금 남는 찐짜리들, 아니면 좀 비상금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찐짜리들도 요 금리형 ETF로 만들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난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귀찮은 거 아니었어요. 아까 보셨죠? 한 분 만에 끝나는 거. 찐짜리들이 할 수 있겠지라는 작은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또 다음 영상 알차게 공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공부 짠!